안녕하십니까. 세무TV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2022년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공고가 됐습니다. 수요기업 모집이 공고가 돼서 간단히 그 문서를 펴놓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화면이 지금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3년 차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요기업이 나왔고 발표는 어저께 됐습니다. 어저께 3월 14일 돼서 발표됐습니다. 이 내용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이 K바우처 지원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보시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과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사업 목적이 되어 있고요.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지금 15,000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정보로는 3만 개까지는 일단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접수를 막은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15,000개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원 내용과 조건을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K비대면 서비스 그 지원 사업의 그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업은 각 기업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볼 것은 자부담금이 30%가 있습니다. 30%가 있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예를 들면 수요기업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됐을 때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공급기업,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한테 공급기업 한 회사당 200만 원이 맥스입니다. 200만 원이 맥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400만 원까지 받는데 공급기업이 뭐 필요한 서비스가 두세 개가 있다고 치면 자건 합의 400만 원 되게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자부담금은 지금 30%, 정부가 70%, 그래서 최대 28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공급기업가의 30%일 경우 수요기업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00만 원일 경우는 60만 원 부담을 하셔야 되겠죠. 400만 원이면 120만 원. 그래서 정부가 280만 원, 최대가 280만 원이고 기업이 400만 원을 받게 되면 자부담금이 12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원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나온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방식은 수요기업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평가서를 내게 돼요. 온라인상으로 내게 될 때 그 평가를 통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바우처를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예전엔 먼저 선착순제로 해서 신청을 작년 같은 경우 했는데 이건 고득점자 순으로 해서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혹은 K비대면 바우처라고 검색을 하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 www.k바우처.kr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각별히 주의할 사항을 짚어줬는데 휴폐업이 되고 휴업을 진행할 예정인 회사들은 지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폐업이 되면 발생 기준월로 사용 제한이 들어가고 환수가 들어가니까 폐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는 신청하지 마시고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만약에 수요기업도 신청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요번에 2022년도에 서비스 제공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상회의 솔루션 이번에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 협업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이렇게 세 분야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솔루션 여러분 간단히 아시겠지만 기업 내부, 외부 간 회의, 영상 면접 등이 필요한 뭐 화상회의 서비스 이렇게 되고요. 재택근무 협업은 기업 내 임직원이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 가능한 거 솔루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많은 부분이 됐는데 특이할 부분은 여기 LMS가 이번에 LMS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수요기업에서도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직원이 내부나 외부 혹은 고객의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LMS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특이한 내용이 그런 거죠. 예전에 2022년, 2020년도하고 21년도에서는 에듀테크하고 또 인강이었죠. 이제 교육 동영상,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거죠. 2025년 제외됐다는 겁니다. 요게 제외돼서 지금은 세 분야로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신청 자격하고 그 제외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청 자격은 뭐 중소기업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일단 2020년도, 21년도까지 중소기업이 가능한데 2020년하고 2021년도에 바우처 조합에 선정된 기업은 불가하다는 거죠. 이번에 신청할 수 없다는 거 각별히 주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하고 여성기업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니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여성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봅니다. 그 표를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구현해 놨죠. 그래서 기업일 경우에 2020년도, 2021년도에 둘 중 안에 하나 신청한 기업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일 경우엔 2020년도나 2021년도 한 번씩 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인 경우에 한 개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 세무법인들 같으면 대표 세무법인 사업자 등록 중 하나 있고 지점도 쭉 있잖아요. 활용하는 거. 그런 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발표가 났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뭐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이나 지방세, 국세 체납인 기업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폐업 중인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예상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불가한 항목들 있죠. 비대면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유흥주점, 무도점, 그 다음에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각별히 바뀐 내용입니다. 각별히 바뀐 내용인데 중소기업이 모두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를 제출해야 돼요. 기준으로. 그래서 만약에 고용원이 없어요. 즉 1인 사업자인 경우에 중소기업이면서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요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후 지원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서비스 상품 선택을 이제 신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플랫폼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거기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방법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바우처 카드, 신한 체크카드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우처 상품권. 예전에는 제로페이로 했었는데, 제로페이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우처를 이제 정부기관으로부터 신한은행이나 제로페이로 받게 되면 기업이 기업부담금 입금을 해야 돼요. 2020년도나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나 21년도 같은 경우는 10%의 자부담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30%입니다. 30%.
30%를 입금해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가가치세도 입금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 이제 그 상품 가격 지원금하고 이제 따져보면 여기도 자세히 잘 나타나 있는데 세금 200만 원 한 공급기업 한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물론 부가세 포함하니까 220만 원인데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정부에서 14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자부담금이 60만 원이 되는 거고 부가세가 2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실은 수요기업인 경우에 80을 내야 되는 거죠. 80만 원을 지급을 하면 20만 원 부가세는 다시 환급을 받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만 원 받게 되면 요걸 냈을 때 정부에서 140만 원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도합 2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수요기업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기업이 그래서 400만 원까지 되니까 만약에 두 개를 받는다고 치면 요걸 따져서 두 개를 받는다고 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80만 원, 160만 원의 자부담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고 나면 60일 이내 1회 이상 결제를 해야 돼요. 결제를 해야 되고 90일 이내 바우처 전액을 결제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60일 이내 1회 이상, 그러니까 최대 400만 원까지니까 만약에 바우처 공급기업이 제품 중에 뭐 1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싼 거는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거를 한 번 이상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입을 하라는 소리죠. 구입 신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0일 이내로는 전액, 400만 원 전액을 구매를 하거나 신청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신청하고 그럼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지금 실은 수요기업 신청이 4월 1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9시부터. 그래서 마감은 4월 14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그래서 실은 14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KU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뭐로 하냐?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각각 프로세스가 나오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인데 플랫폼에 접속해요. 바우처 비대면 플랫폼에 접속한 다음에 약관 동의하고 본인 인증하겠죠. 본인 인증하고 로그인 정보 입력하고 뭐 등등등 입력해서 제출 서류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때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활용 계획서는 입력을 하는데 온라인에서 입력해요. 제출 서류는 파일로 입력하고요. 파일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업로드를 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류가 뭐가 있느냐? 제출 서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대로 제출 서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중소기업이 신청이 가능하고 1인 사업자는 안 되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4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금이 30%가 있다. 요거 체크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출 서류가 그렇게 됐을 때,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하나 있어야 되고요. 아까 국세지방세 체납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국세 연납세 체납증명서 있어야 되고, 요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겁니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이게 바로 이거죠. 중소기업은 되는데 고용인이 없는 경우 안 된다.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요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 등기부등본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두 개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청렴서약서하고 사업승세 확약서가 새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날짜하고 그냥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KB대면 서비스를 가지고 악용하는 업체도 있었고 좀 나쁘게 하는 일부 수요기업 공급기업이 있어서
요 두 개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게 봐야 될 부분이 만약에 벤처기업이나 무슨 증이 있어요. 인증서가 있어요. 메인 비즈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뭐 이런 증이 있을 경우에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터인데 가점이 있어서 실은 평가할 때 100점 만점이 아니라 120점 만점이 돼 있어요. 100점이 아니라 평가 120점이 만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점. 중요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그 지원 대상자 확정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서류를 다 냈어요. 그리고 로그를 해서 아까 신청 절차를 다 하고 하면 거기서 요건을 검토해요. 협회 수행기관에서 서류 평가를 하고 최종 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류가 미비하면 떨어뜨리고 서비스 활용 계획이 미비하면 그냥 떨어뜨려요. 바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다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평가할 때 가점 제도가 여기 나옵니다. 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서비스 활용 계획. 이제 서류랑 제출서를 다 내서 다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럼 활용 계획을 세야 되는데 여기서 이건 어디서 작성한다? 온라인에서 작성해요. 직접 작성하는데 그 서비스 활용 계획에 업무 환경 및 서비스가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내가 이걸 신청하게 됐다라는 게 400자 내외로 써야 돼요. 400자. 400자 내외로 쓴 이 점수는 평가될 때 잘 쓰면 40점 만점을 받아요. 요 항목이 40점.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서비스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거다, 이런 계획을 같이 내야 돼요. 왜 필요해서 신청하게 됐고가 400자 내외. 이걸 신청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다가 600자 내외예요. 600자다 보니까 당연히 요거에 대한 점수,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성과 적절성의 점수가 60점. 그래서 100점이 되는 겁니다. 100점.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점이 있어요. 가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원수가 요건 아까 말씀 안 드려요. 고용 원수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1인 사업자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 2인서부터 4인은 2점을 주겠다. 그러면 다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2점은 먹고 가겠죠. 서류까지 한다면 2점. 그 다음에 이렇게 5인 이상, 5인에서 9인은 4점, 10인에서 19인은 6점, 20인에서 29인은 8점, 30인에서 39인은 10점. 그러니까 최대 10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100점에서 플러스 10점이 됐어요. 그럼 현재 110점.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정책 구대가 있어요. 무슨 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인증서를 가지고 있거나 이노비즈 인증서가 있거나 등등등 하고 여성 기업이거나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인증서가 있으면 점수를 주겠다.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있을 때마다 3점씩 주겠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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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그렇다고 이 11가지를 다 3점을 주는 게 아니라 최대 10점까지 주겠다. 그래서 이 증을 기업이 무슨 우수증 같은 걸 평가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 10점까지 주겠다. 플러스. 그래서 실은 전체가 12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12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5,000개를 모집하지만 3만 개를 일단 접수를 받아서 15,000개까지만 지원을 할 거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80점 이상은 받아야 안정권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실은 이런 고용원수에서 이런 데서 보면 좀 불평등한 건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자 중소기업이 97%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 그러면 2점이에요, 2점. 그럼 이 위에 고용이 많은 회사들은 당연히 점수가 많잖아요, 10점. 여기서 8점의 차이가 있어요, 8점.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인지는 한번 의심스러울 부분이 있어요. 97%의 중소기업이 작은데, 5인 이상, 39인 하면 점수를 더 준다거나. 그 다음에 당연히 작은 중소기업들은 저런 인증서 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소규모 사업자, 개인 사업자, 당연히 법인 사업자라도 이렇게 인증서를 받기가 어려운데, 인증서 한 잔당 3점을 주겠다. 그래서 최대 이거로 보면 20점을 실은 좀 우량 기업이나 중소, 강소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점을 먹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좀 개선사항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좌우간 120점이다. 120점이 만점인 거고 4월 1일서부터 14일까지 신청을 한다. 14일까지 신청을 하는데 몇 개를 하냐? 3만 개 정도를 받을 거다. 3만 개 기업을. 그래서 몇 개한테만 지원할 거다? 15,000개 기업한테만 지원을 할 거다. 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추진 절차나 일정은 지금 간단히 나왔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신청 접수가 발표된 거예요. 오늘 공고가 3월 14일 날 난 거고 신청 접수가 이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게 이제 나왔죠. 4월 1일서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겠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운영기관 뭐 이노비즈 협회를 통해서 4월, 5월 2개월간 평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장 뭐 점검도 하게 되면 할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기업, 선정된 기업들은 선정 후 60일 이내에 한 번 이상 뭔가를 사야 되고 선정일로부터 90일까지는 다 소진을 해라 자관. 그 나머지는 소진을 안 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른 기업에 또 혜택을 또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원 대상자 확정, 이게 수요기업, 신청 수요기업 확정해 주는 걸 5월 달에 발표하겠다. 확정 발표하겠다는 소리죠. 근데 확정 발표를 하는데 개별로 확정 통보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의사항은 이걸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비로 악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조심해라. 네, 부정사용 금액을 포함해서 뭐 이렇게 하면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제재할 거니까 이 필요성에 의해서 선택할 때도 잘하고 활용 계획도 잘 내고 돈도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30% 내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부의 입장입니다. 관련 유의사항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크게 주의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그 다음에 부정행위에 관련돼서 이제 유의할 사항들, 뭐 페이백, 특히 페이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품 수령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모의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요기업하고 공급기업하고 작전 짜지 마라는 얘기죠. 작전 짜지 마라. 뭐, 그 다음에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하거나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기업의 의무는 수요기업이 이제 선정이 될 때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 이거 똑바로 잘해라. 이런 얘기고요.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이 참고사항에 신청하고 접수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우처 콜센터가 있는데 1670-1670-1357로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들이나 뭐가 있으면 이 바우처 콜센터로 이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유로는 별점 서식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처럼 별점 서식이 딸려져 있어요. 그래서 청렴 서약서 제일 먼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사업 수행 확약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만 찍으면 돼요. 날짜 쓰고 도장만 찍으면 되고, 정책 우대 가점 리스트, 아까 인증서가 있는 기업들, 그건 뭐 아까 말씀드린 벤처기업 인증서 이렇게 들어가서 발급받아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안내를 해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K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기업 모집이 나왔는데 지금 아마도 오늘이 지금 제가 3월 14일, 15일 오후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수요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미리 신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출 구비리 서류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K비대면 바우처 서비스에 가셔서 아마도 4월 1일 전에는 공급 기업들에 대한 그 서비스 목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요기업이 난 뭐뭐를 사야지라고 하는 걸 봐야 선택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잘 골라보시고 KB대면 바우처 서비스 가시면 있어요. 쇼핑몰 같이. 그걸 보시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지 아까 몇 글자요? 400자. 필요성.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서비스에 활용할 거야. 활용할 게 600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필요성하고 활용 계획이 있으면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딱 세팅을 해 놓는 거. 그렇게 해놓고 이제 4월 1일 되면 아마도 1일, 2일, 3일 사이에는 굉장히 폭주가 돼요. 통상적으로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이번엔 좀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너무 뒤에 내는 것보다 앞에 내는 게 좋으니까 같이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 한 3일, 4일 사이에 온라인 사이트니까 계속 열려져 있거든요. 그 사이에 구비할 서류,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활용 계획. 요걸 가지고 온라인 접수를 하면 무난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각별이 아까 점수 얘기했죠? 100점 만점 아니고 12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성 40점, 활용 계획 60점, 그 다음에 고용 인원수 거기 10점, 그 다음에 인증서 가지고 있는 거 10점에서 120점 만점이니까 최대한 받고자 하시는 기업이 있으면 그 가점 제도도 많이 활용하셔서 충분히 한 7, 80점 이상을 확보를 하시면 무난하게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단하게 2022년도 KB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중소벤처부가 지원하는 수요기업 모집 공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